안녕하세요, 닐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DI 작업 저희가 맨땅으로 자바 코드로 결합을 했었는데요. 그 두 개의 객체를 결합을 할 때 이것을 만약에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설정으로 빼야 되는데 그 설정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 DI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DR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립을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런 형태로 조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시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 부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것을 그에게 전달하면은 그가 요대로 조립을 해서 준비를 해 놓겠죠. 근데 그 그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스프링이에요. 그 스프링에게 이런 주문서를 작성할 건데 소프트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문 규칙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형태가 XML이거나 또는 어노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XML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 스프링을 수업할 때 가장 이제 고민됐던 게 요즘에는 스프링이 이제 5.0이고 5점대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가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프링 부트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시작하는 부분에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부트라고 하는 녀석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부트로 설명하게 되면 스프링 자체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스프링도 버전에 따라서 설정 파일을 과거에는 이제 XML을 하다가 요즘에 자바 컴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XML이거든요. 그러니까 XML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자바 컴픽으로 하기도 그렇고 부트를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조건을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버전인 XML 가지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컴픽으로 바꾸고 나중에 부트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앞에 시작 부분을 바꾸는 작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XML 가지고 이 주문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XML을 사용해서 주문서 작성할 때 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이 이해하고 있는 또 스프링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지시서 양식에 따라서 이제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를 스펠링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써야 되는데 와 이거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거 쓰자고 하면은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것이 예제 코드가 스프링 사이트에 가보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레퍼런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레퍼런스가 충실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문서는 다 사라지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일단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그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프링에서는 그 플러그인을 이클립스 버전의 플러그인, 스프링을 지원하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예 스프링만을 위한 이클립스 버전이 있어요. 그게 스프링 툴스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고 부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트까지 알고 나서 그걸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클립스에다 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요즘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는 아직까지 이클립스 기반으로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클립스에다가 이 플러그를 설치해 가지고 이 작업 우리가 맨땅으로 하는 방법을 좀 피하도록 합시다.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헬프 메뉴가 있어요. 헬프 메뉴 보시면은 메뉴 밑단에 보시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클립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다 스프링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관련된 그 툴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4.0이고 3.0인데 위에 있는 4.0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새로운 툴스트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부트로 시작하는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설치하면 되겠지만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는 부트는 뒤에 가서 그 위에다 얹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스프링이라는 녀석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이 아니라 이걸로 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설치 버튼이 있어요. 여기 인스톨 버튼이 있는데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옵션을 다 선택하시고 설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동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동의 페이지 선택하시고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 진행 상황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설치 진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클립스 일단 중지하고 이클립스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실행하시고 하시면은 설치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툴스2 자체가 저희가 그러니까 스프링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아까도 봤지만 저희가 그 설정 파일 그걸 직접 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쓰려고 하는 거고요. 웬만한 기능은 그 도움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클립스와 메이븐의 도움으로 충분히 스프링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설정 파일을 보셨는데 그 내용을 다 직접 타이핑 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닥 오류가 났나 보다 하고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소스 코드는 유렉처를 통해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되니까 꼭 지금 설치하는 것을 설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클립스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리스타트 눌러서 이클립스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클립스가 다시 시작되고 나서 조금 아까 봤던 그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직접 타이핑 치기 싫었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D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패키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하게 되면은 여기에 Other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내가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추가하는 목록이 안 나왔어요. Other 눌러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 생겼는데 거기 보시면은 빈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을 선택을 하고 이제 넥스트 누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XML 파일 추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쳐도 되긴 하겠지만 저 녀석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저희다 세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XML 하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니까 아까 PPT에 봤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입력이 되죠. 그렇다면 아까 그 4.0 설치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트는 기본적으로 자바 컨피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 설정할 수 있는 또는 얘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설치해봤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0을 선택하시고 나중에 자바 컨피그를 배우고 부트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부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툴스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일단 오늘은 이 설정 파일 추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